예, 그럼 제2차 최고위원 회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대표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2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선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제 비서실장, 사무총장, 비서실장, 수석대변인을 임명을 했고요. 오늘은 정책위 의장을 또 다른 권은희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원내대표 그래서 권은희 의원하고 정책위를 하면서 예산위원회 정기국회를 힘있게 끌고 가겠다는 강력한 추천이 있었고 최고위원 모두에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의원의 정의감과 탁월한 정책 능력 그것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기국회에서 인생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드시기에 잘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박용만 상고회의소 회장이 방문했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청하는 이런 방문이었는데 박용만 상고회의소 의장이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들을 모조리 방문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말씀 중에 국회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이 1000개가 되는데 그 중에 활성화 관련은 300개, 국회 규제 관련 법안이 300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참 아주 상고회의소장이 국회 방문해서 입법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내 총생산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해서 0.6%밖에 늘지 않았고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2.6% 성장해서 올해 성장 목표치 2.9%가 위기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당의 대표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 신성장, 공정경제를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 증가가 전체 9.7%인데 R&D 예산 증가율은 3.7%에 지나지 않고 제가 그 정부에 있는 분 얘기를 들었더니 물가 상승률이나 재반 비용 이런 걸 생각하면 거의 0% 수준이다 얘기입니다. 혁신 성장 말로만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지 예산을 보면은 금년도에 14.6% 성장을 지켜놓고 R&D 예산은 3.7%밖에 안 되는 이런 불균형 속에서 그 소득 격차는 더욱더 늘어나고 1분기에 그 성장이 마이너스 7.6% 최저 20%가 상위 50%, 최상위 20%는 10.4%를 늘고 있는 이런 소득 격차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한 기본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소득주 성장만 내내고 혁신 성장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는 시장이 하는 것이고 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기업이 정부를 무서워하지 않고 기업이 활력 있게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때 정부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대정영 단장을 필두로 하는 대북 식사단이 전에서 나왔습니다. 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우리 힘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 안에서 비핵화는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대북 평화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정부가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자론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꼭 중간에서 운전자를 해서 그걸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조급증, 성급증이 자칫 한미 간의 관계, 신뢰관계에 의문을 품게 만들 수 있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 정책에 아주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최고위원들이 금천구 아산동 아파트에 무너진 데를 방문했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인재였습니다.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땅속에 싱크홀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오피스텔 건축 과정에서 이 땅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겁니다. 더욱 놀란 것은 벌써 일주일 전에 22일에 그 앞에 주차장에 균열이 생겨서 주민대표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 민원이 29일에야 건축가에 공개됐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민원 서류가 구청 안에서 일주일이나 돌아다니고 나중에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고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은 아파트가 무너질까봐 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또 구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실히 당부를 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생활 안전 대책은 모든 대책을 하도록 강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내대표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조직보다도 청렴해야 할 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이제는 비자금 조성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웬만한 범죄 집단을 방불케 하는 일들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모습입니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입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법원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는지 자성해 보아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의 제 식구 감싸기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법원은 내부의 노력만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관 시절의 적폐를 제대로 도려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자리 잡는 사법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현재의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태경 최고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병역 특례 제도 개선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로 국회 과제로 좀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도 당론을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오셔서 우리 당에 병역 특례 제도 개선 CF를 바로 좀 구성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관련 상임위가 국방위, 문체위, 교육위이기 때문에 이 세 상임위 속한 위원들과 우리 당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병역 특례 논쟁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외국 보도들에서 제가 네티즌들과 언론 당부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방탄소년단 팬들은 방탄소년단 군면제를 요즘 속된 말로 1도 공식적으로 단 1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방탄 다수 팬들이 군면제를 요구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님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탄소년단을 언급함으로써 방탄소년단이 정치적 논쟁하는 중심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취지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대중음악의 현실을 고발하려고 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병역 특례 제도의 불공정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례였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지 다른 어떤 정치적 복수와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탄소년단과 그 팬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실력이 너무 출중했다. 그거 한 가지밖에 없고요. 때문에 언론들도 병역 특례 관련한 방탄소년단 팬들의 팬심을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난이 있다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제가 모두 받겠습니다. 국회의원 하태경에게 모든 도를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대북 특사단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당의 입장이 나와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은 떠나는 대북 특사단 발목 좀 그만 잡고 특사단에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국당 내에 냉전 반공주의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이 그 반공주의 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 말을 했는데요. 핵무기는 북한 체제 유지 바탕인데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접근한다. 그래서 비핵화 자체에는 별 진전이 없을 것처럼 특사단에 올라가도 성과가 없을 것처럼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당 말처럼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전에 재뿌리지 말고 결과를 보고 평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대북 특사단은 친문 특사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특사단입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경기하러 떠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축구팀 기 꺾는 발언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일단 잘하라고 응하고 성적도 받아오면 그때 가서 평가를 늦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님 발언하셨습니다. 예, 이제 어제 방송을 제가 보니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또는 손학규 대표님께서
저희 전당대회에서 모든 득표율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우리 당 지도부의 단합이나 리더십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전당대회에서 1인 2표를 채택했기 때문에 개별 후보가 득표할 수 있는 최고 수치는 50%입니다. 그래서 손 대표님은 55% 가까운 당원에게서 과반이 넘는 당원에게서 지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당의 어떤 대표의 지지율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저희가 최고위원들이 출신 정당이 과거에 다른 정당 출신들이 많다는 이유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손 대표님과 이견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증언해드리자면은 저는 손 대표님과 90%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약 10%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박지원 의원께서 침서봉대에서 손 대표께서 수모까지 겪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 과거에 총재를 모시던 방식이랑 제가 대표님 옆에서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거는 젊은 세대가 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좀 제가 정치 그때 전당대회 하면서 정치를 배워나가다 보면 경험과 경륜 중에서 배우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방송에 나와서 타당의 신임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배우기 싫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실망이고요. 바람미래당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이제 여기 더 이상 국민의당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님은 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잘해볼 수 있는 경우를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언급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바람미래당은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야 되고요. 저는 젊은 유권자들이 최근에 강하게 정치권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젠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바람미래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되었고 또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간 살펴보면요, 남성 여성 간의 혐오 발언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과거의 지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많은 상처를 줬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서로 성혐오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당에서도 기구들을 설치해서 적절한 기구를 설치해서 대응할 것을 저는 요구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확인해봐도 입장이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다른 정당들, 특히 저희가 아무리 원내 교섭단체라 하더라도 원외 정당과도 아니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나 녹색당과도 어떤 토론의 장을 만들고 하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재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발언들로 인해 가지고 범죄 모의까지 이제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은 정치권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 대표님 모시고 제가 금천구 가산동에 이제 아파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저도 제 지역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참 느꼈던 것이 참 힘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만난 분들이. 네, 참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았고, 또 생업이 바빠가지고 거대 건설사와의 분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책임을 떠넘기고 정치권 책임 방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바람미래당에는 아파트 특위를 두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직력을 최대한 가동해서 안에서 발생되는 법률상의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과정에서 어제 이제 주민과 건설사 측이, 시행사 측이 합의한 문건만 본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숙박 문제 등에서는 기본적인 품위가 있을 뿐이지 앞으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나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이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다른 건에서 경험했던 바로는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이 나중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됐는데 저희 바람미래당이 끝까지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최고위원. 네, 우리 이준석 최고가 이 남성, 여성 혐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반은 남자, 세상에 반은 여자입니다. 이 남녀가 서로 잘 어느 사회든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정치권이 어느 사회든지 서로 잘 어울러져
하면서 적정한 비율로 잘 어우러져서 이루어질 때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 여성위원회 주최 안희정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서 1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 안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항소심이 이제 서울고법 형사 8부에 배당해서의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심 판결은 조선시대 판결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판결입니다. 위력은 있었지만 위력의 행사는 없었다고 하는데 위력 자체가 그 행사입니다. 이 판결은 지금 다시 시대에 맞게 해석되고 심리되어야 됩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안희정, 김지연이란 두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투라고 외치고 싶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더 많은 유사 피해를 양산하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기울어지는 노장을 바로 잡기는커녕 더욱 기울게 하는 고전판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맡은 부서에서 조선시대 잣대가 아닌 현 시대의 잣대로 제대로 판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뉴스가 된 게 SK텔레콤의 새로운 광고였는데요. 아들에게는 어디 가서 데이터 굶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한편 딸에게는 너는 데이터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더라 하며 핀잔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기울어지는 운동장입니다. 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 심의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어떤 성차별이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또 서울의 한 파출소장이 온갖 성폭력 발언을 했다는 것을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르쳐서 잘 맞게 생겼다라든가 또 다른 여성에게 뭐 여자는 개패득해야 된다. 여자가 몸 못 가는 정도로 술 마시면 반만다. 데이트 폭력은 벌금 내면 그만이다. 뭐 이런 정말 입에도 못 담는 소리를 파출소장이 했다고 합니다. 이 소장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무의식 속에 여성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고 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여성가족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여성가족부는 뭐하는 곳입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에 무심하게 내재되어 있는 이런 편견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안 보입니다. 여가부가 생긴 이후에 얼마나 이런 사회 인식이 개선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뭐 호칭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좋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년 최고위원 김수민 최고위원. 네, 지방대 구조조정에 대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그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기본 역량 진단 평가라고 이름을 바꿔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대학 살생부라는 그 성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살생부가 엄밀히 따지면 이제 지방대 살생부라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요. 재정 지원이 제한된 대학, 또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4년제 일반 대학이 대부분 지방대라는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가 지방대를 죽이고 수도권 쏠림 교육을 주장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이하천 대표님의 댓글 열차례도 있었지만 정부는 지금 계속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대는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것이 논리가 앞뒤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들은 없고 정원은 남아 돌기 때문에 퇴출시키고 폐교시키는 것이라는 건 너무 쉬운 선택입니다. 다양성을 고려해서 지방의 대학 교육을 살릴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퇴출된 학교의 청년 학생들입니다. 보통 인근대학이 서류나 면접을 특별 편입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다른 대학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감도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부자기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교를 퇴출시키는 데만 신경 쓸 뿐 교육부의 폐교 학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생부에 시달린 사립대학의 자구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문 출신의 인사를 총장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친정부 인사라도 붙잡아서 살아남으려는 대학 측의 입장도 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특정 인맥을 가지신 분들이 총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데 이런 수도권 쏠림 속에 우리 교육의 청년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일 것이 아니라 살릴 것도 같이 고민하는 게 정부 역할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공개 발언 없으시면 언론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 기자들한테 한 말씀 묻겠는데 어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시간이 갖고 좀 혼선이 있었을 겁니다. 워낙 9시 반으로 했다가 또 9시로 공지가 나갔다가 또 다시 9시 반으로 근데 저는 사실 몰랐는데 기자들이 주 52시간 출근 문제로 9시 반으로 늦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니 나는 우리가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면은 상임위원회도 10시부터 다 열리고 국정감사도 10시부터는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일정의 시작을 9시에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기자들이 영 불편해요. 불편한 거 없네요. 9시로 해도 되죠. 앞으로 원내대표가 다른 당 원내대표하고 의논을 해서 또 다른 당하고도 또 보조를 맞춰야 될 테니까 9시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구당위원장을 이제 중원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또 조직 강화 특위도 운영을 해야 하고 우리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을 만한 능히 출마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또 새로운 시대 감각을 갖춘 분들을 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고 또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당의 내부적인 개혁과 혁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지를 사무총장께서 다른 최고위원들, 의원님들과 위원장들 의견을 통합해서 되도록 빨리 조직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조직 강화 특히 구성에 대해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역 특례에 관해서는 좀 아까 하태경 최고위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의 TF를 구성을 하도록 하고 하태경 최고가 TF 팀장이 돼서 TF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정권을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상 공개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차